해를 다루시게요. 포함해서 작업하십니까? 네. 네, 아동부터 다시. 네, 하동. 믹스 사운드. 믹스. 关门去。 곧 학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밖에 계신 분 계시면은 강의 안으로 들어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걸 합니까? 이걸 합니까? 관계 없어요. 자, 그러면은 시간이 된 관계로 학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학회 제목은 챗 GPT 시대에서의 회계 역할에 대해서 2023년 한국전산회계학회 실천경영학회 중계공동학술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말인데 이렇게 바쁘신데 불구하고 또 연구를 위해서 나오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안 나오신 분은 줌으로도 지금 볼 수 있으니까 줌으로도 이제 한번 들어와서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국민의례 있습니다. 자, 국민의례는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학회 회장이신 이경 교수님의 인사 말씀과 계시 있겠습니다. (2023년도) 국제학술대회를 시작합니다. 지금 국제학술대회는 저희하고 경희대학교하고 온라인으로 같이, 오프라인으로 같이 대회에서 시작하고, 그리고 발표되는 것은 전부 나중에 저장이 되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참여는 적지만은 오프라인으로 같이 하기 때문에 발표하는 분들은 좀 성실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경희대학에서 들어오면은 같이 토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2023년도 추계 강동학술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먼저 이제 발표 들어가겠습니다. 발표 들어가기 전에 이제 발표의 안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첫 번째로 동의대학교 이정은 교수님, 두 번째로 동의대학교 대학원 윤경로,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울산대학교 변선은 교수님, 네 번째는 동의대학교 홍무격 대학원생 순서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시간은 한 사람당 한 15분 정도로 하겠습니다. 질의는 이 네 분이 다 발표하고 난 뒤에 질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정 교수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해왔어요? 화면? 그래서 화면 바뀌었습니까? 발표하면 PPT 바뀌었습니까? 됐어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동의대학교 회계학과 이정은입니다. 오늘 발표할 논문 제목은 회계 시스템 정보 특성이 관리회계 실행 적용 정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비즈니스 경쟁 환경은 중소기업들이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고 적응하기 위해 지속해서 변화해야 한다는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정보의 질이 더욱더 중요해지게 되었습니다. 관리회계 시스템은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를 지원하는 강력한 의사결정 지원 도구가 되고, 이 시스템이 제공하는 정보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증대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경영 도구 중의 하나입니다. 관리회계 시스템은 기업의 의사결정, 계획, 평가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기업의 전략과 상황에 맞게 구축 및 활용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과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시스템입니다. 중소기업의 조직적 특성과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관리회계 시스템을 의사결정 지원 제도로 활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조직 내 모든 수준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도록 설계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관리회계는 대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를 중소기업에 적용하는 것의 유용성에 대한 의문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관리회계가 중소기업에서 중요시되어야 하는 혁신을 방해하는 명령 및 통제 메커니즘을 촉진시킨다고 하였고, 그러나 이러한 전통적인 견해에 반대하는 연구자들은 관리회계가 중소기업의 가장 강력한 경쟁 자원 중 하나인 혁신을 제공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았습니다. 자본과 인적 자원 측면에서 볼 때 자원이 제한적인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비교하여 역동적인 경영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렵고 체계적이지 않거나 미흡한 관리회계 시스템이 존재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중소기업은 규모의 장점을 활용해서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어서 대기업이 경영 불확실성과 비용 경제 등으로 기피하는 분야에 상대적으로 쉽게 진출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경영은 지속적인 변화 과정에서 패러다임 전환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관리회계는 중소기업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혁신적이고 조직적인 특성을 고려한 대기업과는 다른 관리회계 접근의 필요성을 되었습니다. 시장 경제 비즈니스 자원의 감소, 기업 간 부족한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복잡한 비즈니스 환경 및 기술 변화 등으로 인해 기업은 비용과 의사결정을 제어하기 위한 관리회계 실행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는 이 관리회계 시스템이 관리회계 실행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리회계 시스템과 그들이 제공하는 정보는 점진적으로 연구의 중요성을 얻고 있으며 최근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헌을 검토한 결과 관리회계 시스템의 효과를 측정하는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나 이러한 다양한 접근 방식은 연구 결과를 비교하기 어렵게 만들어 이 중요한 주제에 대한 지식의 발전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기업의 벤치마킹 능력을 감소시켜 경쟁력을 높이기 어렵게 만들어 실용적인 기여도를 감소시켰습니다. 이러한 관리회계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관리회계 시스템의 정의와 정보 측면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 실효성을 측정하는 새로운 운영 방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관리회계 시스템 정보 특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4가지 정보 특성을 이용하였습니다. 또한 관리회계 시스템의 전반적인 기여를 인식하면서도 4가지 정보 특성이 균형 있게 발전함으로써 생기는 시너지를 포착하여 관리회계에 새로운 지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접근법은 경쟁 시장에서 운영되는 중소기업에게 유용한 관리적 함의를 제공할 것이며 이는 중소기업의 벤치마킹 과정과 이에 따른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증대에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입니다. 먼저 관리회계 시스템 정보 특성 4가지 중에서 첫 번째 특성인 정보의 범위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전통적인 관리회계 시스템은 과거 데이터나 재무 척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현대 관리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여 의사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위험이 있어 적합성을 잃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내부 정보부터 경영 정보, 고객 선호도, 비경제적 외부 환경 정보 등을 포함하여 미래지향적인 정보까지 제공하는 확장된 관리회계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미래 예측 정보, 비재무적 정보, 기업의 외부 정보 등 다양한 정보 범위를 포함하며 이를 통해 관리회계 시스템을 설계하고 기업에 적용할 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적시성입니다. 기업이 이미 발생한 거래나 사항에 대해 회계의 확인, 계량, 보고를 시차 없이 해야 하며 이를 앞당기거나 연기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으며
회계 정보의 질을 측정하는 일반적인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적시성은 보고 빈도와 보고 속도라는 두 가지 하위 차원의 개념으로 정의를 내리고 경영진이 환경 불확실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리회계 시스템이 최신 현황에 대한 생생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므로 적시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정보의 적시성은 경쟁이 치열한 업종에서 의사결정 또는 행동이 지체되었을 경우 기업의 의사결정자나 시장에서의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리회계에 있어서 정보의 적시성에 대한 요구가 강조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 정보 특성은 통합성입니다. 정보 특성에서 통합성이란 기존 시스템과 새로운 서비스를 통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정보는 각 하위 단위 내의 활동과 상호작용에 대한 목표와 도구를 포함하며 이를 통해 다양한 의사결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로 요약화입니다. 요약화는 관리회계 시스템은 다양한 시스템을 결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원자료부터 다양한 형태로 요약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약된 정보는 다른 부서의 결정 결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관리자의 정보 액세스를 용이하게 합니다. 또한 요약된 정보는 분산되어 있으며 자신의 환경이 불확실하다고 인식하는 관리자에게 유용한 정보가 됩니다. 다음으로 종속 변수로 사용한 관리회계 실행에 관련된 이론적 배경입니다. 현재 관리회계 실행은 경쟁, 인지된 환경 불확실성, 생산 환경 기술 및 비즈니스 사회와 같은 요소를 포함하여 운영 및 조직 수준 모두에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재무 및 비재무 기술을 통합합니다. 기업은 관리회계를 다양한 방법 및 도구로 사용하여 운영을 평가하고 이러한 방법은 운영 비용을 계획, 지시 및 통제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데 얘는 성공을 나갔다 위해 중요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회계 역할은 이리빠라 의사 결정을 위한 관련 정보 제공으로 확장이 되고 두 번째는 의사 결정 및 전략 결정 과정에서 주로 수행되며 경영진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리회계 실행을 통해 관리회계 시스템의 비용을 절감하고 수익을 증대하며 글로벌 경쟁을 달성하고 관리회계를 사용하여 결정을 내리거나 실현의 경영진을 만족시킬 수 있는 관리회계 실행의 수행을 해야 할 것이며 관리회계 실행의 성능의 영향 또는 관계를 측정하는 데 실질적인 노력이 수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연구 모형입니다. 정보 특성을 정보의 범위, 적시성, 요약화, 통합성으로 구분하였고 이러한 정보 특성이 관리회계 실행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보았습니다. 연구 가설입니다. 정교한 관리회계 시스템은 경영 성과 향상을 위한 경영 의사 결정을 지원하는 비즈니스 정보 및 제어 시스템의 주요한 부분을 형성하고 관리자에게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경쟁 요소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러한 관리회계 시스템은 경영 성과 향상을 위한 경영 의사 결정을 지원하는 비즈니스 정보 및 제어 시스템의 주요한 부분을 형성하고 있고 또 시장의 변동성이 높은 상황에서 정보는 경쟁력을 제공할 수 있는 자원이 되고 관리회계 시스템의 사용은 중소기업에서 다차원적 성과에 반영할 수 있는 정보 중심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용이하다는 점도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관리회계 시스템이 가진 정보의 사용은 정확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고 이는 관리회계 실행 적용 정도의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상의 국내의 선행 연구를 근거로 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습니다. 크게 관리회계 시스템 특성은 관리회계 실행 적용 정도에 정액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보고 관리회계 정보 특성 네 가지인 정보의 범위, 적시성, 통합성, 요약화는 관리회계 실행의 적용 정도에 정액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네 가지 가설을 세웠습니다. 다음으로 실증 분석을 위한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부분입니다. 설문은 오프라인으로 설문지를 배포하는 방법과 구글 독스 활용을 하여 온라인 설문지를 개발하여 SNS를 통해서 배포하는 방법을 병행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총 242부를 회수하였고 이 중에 응답이 불성실한 18부를 제외하고 최종 224부 유효 설문지를 통계 분석 자료로 이용하였습니다. 인구 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남성이 82.6%로 대다수 차지하였고 정보 시스템 담당자는 가장급이 107명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하였습니다. 산업군으로는 전기, 전자, 다음으로는 자동차 차지하였습니다. 그리고 근속 연수는 전부 10년 이상인 회사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응답자의 근무 부서는 회계 재무가 55.4%로 실제 관리기 시스템을 업무에 이용하는 회계 부서에서 설문지에 대다수 응답을 해주었습니다. 분석의 절차는 일반적 특성과 각 설문 문항별 통계를 위한 빈도 분석과 기술 통계를 실시하였고 탐색적 요인 분석과 신뢰도 분석, 상관관계 분석 실시하고 SPSS를 통해서 가설 검증을 실시하였습니다. 탐색적 요인 분석과 신뢰도 분석의 결과입니다. 먼저 외생 변수의 요인 분석 결과, 정보의 범위, 적시성, 통합성, 요약화의 22개 측정 항목이 고유치가 1 이상인 5개 요인으로 도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뢰도 분석 부분에서 흐름바 알파 값이 전부 0.8 이상으로 나타나서 신뢰성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변수들 간의 어떤 선형적, 비선형적 관계를 갖고 있는지 분석하기 위한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피어슨의 상관계수로 나타내었고 상관계수를 살펴보면은 정보의 범위와 요약화가 0.642로 가장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설 검증 결과입니다. 정보의 범위, 요약화, 통합성은 관리기 실행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적시성은 관리기 실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은 결론에서 자세하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첫째, 관리기 시스템의 정보 특성 중 정보의 범위는 관리기 실행에 적용 정도의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시장 변동성이 높은 상황에서 기업의 정보는 경쟁력을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 되기 때문에 정보의 범위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적시성은 관리액의 실행 적용 정도에 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건 선행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빠르고 빈번한 정보 수집과 활용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조직 내 모든 사람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회사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 기술이 더욱 중요하다는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세 번째, 통합성인 관리기 실행 적용 정도에 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였고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조직 구조가 더 단순하며 경영진이 다양한 역할을 맡기 때문에 다양한 기능 영역에 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중소기업의 다차원적 성과를 평가하고 관리하기 위한 정보 중심의 의사결정 지원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대기업의 경우와는 다른 특징을 보이며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보 시스템의 통합성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번째, 요약하는 관리기 실행 적용 정도의 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중소기업의 관리자들은 서로 다른 기능 영역에서 수행되는 활동과 전략적 결정을 뒷받침하는 보고서에 그들의 관리기 실행 적용 정도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조직된 정보를 선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사료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확하게 15분 11초. 야, 시간을 제가 정확하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동의대학교 윤경로 대학원생이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아직 네, 됐어요. 안녕하십니까. 예, 공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실천경영학과 윤경로입니다. 환경적 경영활동 요인이 환경 경영 수준 및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교수님들 앞에서 발표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논문의 목차는 서론,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연구 설계, 실증, 분석 결과 결론으로 진행됩니다. 서론, 환경 경영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기업들은 환경 보호와 경영 성과 간에 대해 전략적인 대응을 실시하고자 한다. 환경 경영의 경우 탄소 중립, 에너지 전략 등의 초기 비용에 의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수익률 저하의 위험을 지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연구에 의하면 기업의 환경 경영과 경제적 성과 간에 긍정적인 관계가 있으며 경제적 이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기업들은 지속 가능한 경영과 환경 보호를 실천하는 환경 경영을 추진하므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최근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인 IPCC는 스위스 인터라켄에서 종합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승인하였으며 해당 보고서에 의하면 인간의 온실가스 배출을 통한 활동으로 인해 인간의 손실과 피해가 증가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인간이 초래한 온난화를 제한하려면 온실가스 배출을 제로화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각 기업들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환경 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경영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춤을 설정을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경적 경영 요인의 요소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환경 경영 수준에 대한 각 요소들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기업 성과에 대해 환경적 성과, 전략적 성과, 재무적 성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환경적 경영 활동 요인과 환경 경영 수준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환경 경영 수준과 기업 성과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환경적 경영 활동 내부 요인, 희요 인식, 최고의 경영자는 조직에 대한 포괄적 책임을 지며 특성을 파악하며 목표를 설정하고 자원을 배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경영자이다. 관리 역량, 기업의 환경에 대한 관리 활동을 기업의 환경 보전에 대한 노력과 환경 규제에 대한 대응 및 환경 문제의 최소화를 위해 관리하는 역량이다. 조직 문화, 환경 경영은 종업원 몰입과 부서 간의 유대 및 협업의 증대, 생산성 향상과 관련된 조직 문화 관련이 있으며 이는 친환경 이미지에 따른 우수한 인재 유치 등 긍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환경 경영 수준, 전략적 대응, 환경 경영 활동에 대해
기업의 환경적 입장을 바탕으로 환경 문제의 개선 방침이나 전략을 개발하고 시행하는 과정에 효과적인 관리 시스템을 갖추는 전반적 전략적 환경 대응 활동 수준은 매우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실천 수준, 환경 경영은 해당 기업이 속하는 산업군에 따라 차별적인 환경 경영 실행이 필요하며, 이러한 환경 경영은 산업에 따른 기업 특유의 조직 능력을 창출시킬 수 있습니다. 기업의 성과, 환경적 성과, 폐기물 처리, 환경 친화적 공정 개선, 해물질의 재활용과 재사용, 에너지 효율, 환경 안전 및 위험 관리 능력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전략적 성과, 기업의 전반적인 지위를 강화하는 관점으로서 시장 점유율, 품질 수준, 공급 업체와의 협력 관계, 기업 이미지, 기업 경쟁력과 관련된 성과이다. 재무적 성과, 매출액 증가, 원재료 투입과 에너지 사용량 등의 비절감 및 수익률 향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모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경적 경영활동 요인, 시효인식, 관리 역량, 조직 문화, 시장 기회, 시장 압력, 정부 규제, 사회적 책임이 환경 경영 수준, 전략적 대응, 실천 수준에 미치는 영향과 환경 경영 소진이 기업 성과, 환경적, 전략적, 재무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연구가설 H1 환경적 경영활동은 전략적 대응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H1에서 H1-7까지가 H-1 희유의식은 전략적 대응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7 사회적 책임은 전략적 대응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H2 환경적 경영활동은 실천 수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1에서 H2-7까지 있습니다. H2-1 시의식은 실천 수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7 사회적 책임은 실천 수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표본의 선정 및 자료 수집은 조사 시기가 2022년 8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조사 대상은 제조업 분야의 종업원 대상으로 조사를 했으며, 불성실 응답자를 제외한 최종 427부를 본 연구에 사용하였습니다. 분석 방법은 SPSS 및 아모스 구조 방식을 택했습니다. 위생 변수에 대한 탐색 요인 분석입니다. 고유값이 3.713 이상의 요인으로 총 7개가 묶여 있습니다. 또한 요인 적재량은 0.55 이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내생 변수에 대한 탐색적 요인 분석입니다. 고유값이 4.013 이상의 요인으로 총 5개가 묶였습니다. 또한 요인적 재량은 0.56 이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힐리도 분석입니다. 모든 연구 개념의 크롬바우 알파 값이 0.9 이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확인적 요인 분석의 적합도 확인 결과 전반적으로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전반적으로 T값이 16.9 이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AV 값은 0.5 이상으로 확인되었으며 개념 신뢰도는 0.9 이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 장 포함입니다. 가설 검증을 위한 부주무역 방식의 적합도를 확인한 결과 전반적으로 적합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가설 1에 대한 확인 결과 시효인식, 시장 기회, 정부 규제, 사회적 책임이 전략적 대응에 영향을 미치는 가설 1-1467은 채택되었습니다. 하지만 관리 역량, 조직 문화, 시장 압력이 전략적 대응에 영향을 미치는 가설 1-235는 기각되었습니다. 가설 2에 대해 확인 결과 시효인식, 관리 역량, 조직 문화, 시장 기회, 시장 압력, 정부 규제, 사회적 책임이 실천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가설 2-2의 실은 채택되었습니다. 전략적 대응이 기업 성과인 재무적, 전략적, 환경적 성과에 미치는 가설 3과 실천 수준이 기업 성과인 재무적, 전략적, 환경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가설 4는 모두 채택되었습니다. 연구 결과는 환경적 경영 활동 중 시장 기회, 정부 규제, 사회적 책임은 전략적 대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환경적 경영 활동 요인은 실천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략적 대응은 환경적, 전략적, 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천 수준은 환경적 성과, 전략적 성과, 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좀 더 노력해서 완성도를 더욱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변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 세 번째로는 이제 울산대학교 변서른 교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예 그게 공지 자체가 없어요, 지금. 줌이. 줌이. 인터넷이 나가는 것도. 줌 로그인 안 돼가네. 네, 그러니까 줌이 나갔어요. 네. 그렇게 나갔어. 로그인 안 했어. 잠깐만. 로그인 안 했어. 아니, 보인다. 취소하는 거, 취소. 지금 어디 있는데 이거 여기, 봤어요? 이렇게. 취소. 하자 안 된다고. 이것도 있는데. 있는 건데. 여기, 또 이거. 아니, 근데 살아가 있는데. 취소합니다. 예. 이거를 시청자로 하든지 한국 전산학교 하든지 지금 뉴스만 멈추거나 안 그러면 여기 몇 분이 안 간다. 공유가 아까 끝났다고 나왔어. 네. 여기나 이랬어요? 이전에 번째 그게 아니고 그 카메라 그냥 실전 전략 할때 실전 전략 배우죠. 컴퓨터가 아직 로그인 안 됐거든요. 로그인 됩니다, 지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됐습니다. 거기서 그게 끝나서 그랬어요. 응. 공유가 날라가서 있어. 확인 좀 해서 한번 확인해볼게요. 네, 그러면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울산대학교 회계학과에 있는 변설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거는 판매 관리비의 재량적 요소가 미래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합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판매 관리비는 기업의 영업 활동에 대해서 그러니까 판매 관리비는 기업의 영업 활동에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지출이고, 그리고 또 영업이익에 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아주 주요한 비용 항목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판매 관리비와 이제 기рем기업 미래 기업 성과에 대한 영향을 많이 분석을 했는데, 그런데 이 판매 관리비 안에는 실질적으로 우리 수입 비용 대응에 따라 가지고 매출액이 일정 부분으로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경영자의 의사결정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나타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 속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이런 판매 관리비에 대한 정보 속성을 고려하지 않거나, 또는 정보 속성을 고려한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판매 관리비에 대한 경영자의 어떤 직접적인 유인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전액 연구에서 고려하지 않았던 판매 관리비에 대한 정보 속성을 고려하고, 그리고 또 이런 정보 속성들이 미래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경영자의 유인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습니다. 자, 이게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연구 목적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 연구 목적은 가설을 보면서 바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가설입니다. 첫 번째는 가설 1번은 판매 관리비 신호가 양의 상황에서 판매 관리비의 재량적 요소는 미래기업 가치와 유의적인 관련성이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요거에 대해서는
먼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선행연구에 따르면은 판매 관리비와 미래기업 성과는 플러스에 대한 예측도 있고 마이너스에 대한 예측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판매 관리비는 기업의 경영의 비효율로 고려를 해서 미래기업 성과를 감소시킨다고 하는 분석 결과도 있고, 그리고 또 이런 그 매출의 감소 상황이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상황에 국한해서 판매 관리비가 미래기업 성과에 유의적인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는 분석 결과도 존재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판매 관리비는 우리 보통 기업 회계 기준은 발생주의 회계이기 때문에 그 비용 인식은 수익 비용 대응에 따라서 인식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의 판매 관리비는 비용의 일정 비율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나타나는 판매 관리비도 존재하고, 그리고 연구개발비라든지 복리후생이라든지 뭐 급여라든지 그런 부분과 같이 경영자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서 발생되어지는 무형자산성의 판매 관리비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판매 관리비가 미래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경영자의 어떤 정책적 판단에 따른 판매 관리비의 재량적 요소, 이 부분들이 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판매 관리비의 재량적 요소가 미래기업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 유의하고, 그리고 이런 판매 관리비의 재량적 요소는 매출액 대비해서 판매 관리비 비중이 감소한 집단보다는 증가한 집단에서 더욱 유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판매 관리비에 대한 신호가 양의 상황,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판매 관리비 신호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매출액 대비 판매 관리비에 대한 비중이 전기보다 증가한 집단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매출액에 대해서 판매 관리비에 대한 추가적인 지출이 있는 상황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업일 때 판매 관리비의 재량적 요소는 미래기업 성과에 플러스적인 영향도 있을 수 있고 마이너스적인 영향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뒤무가설에 대한 형태로 관련성이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게 본 연구의 첫 번째 가설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판매 관리비의 신호가 양의 상황에서 판매 관리비의 재량적 요소가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그 기업의 대리 비용에 따라서 차이를 유발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판매 관리비 쪽에서 대리 비용을 얘기를 하면 보통 엠파이어 빌딩 가설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엠파이어 빌딩 가설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경영자 자신의 통제권이라든지 권한을 확대를 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적정 수준의 기업 규모를 더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아무래도 비정상적인 판매 관리비가 더 늘어날 거라고 보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대리 비용이 증가하게 되어지면 만약에 판매 관리비의 재량적 요소와 미래기업 성과 간의 플러스 관계가 있다라고 하면은 기업의 대리 비용에 따라 가지고 그 플러스 관계는 더 증폭되어질 것이고, 만약에 이러한 관계들이 마이너스 관계가 있다라고 하면은 기업의 대리 비용에 따라서 이런 마이너스 관계는 더 감소가 되어질 거라고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본 연구의 두 번째 가설은 판매 관리비의 신호가 양의 상황에서 판매 관리비의 재량적 요소가 미래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기업의 대리 비용의 크기에 따라서 상회할 것이다라고 하는 게 본 연구의 두 번째 가설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가설은 판매 관리비 신호와 미래기업 가치에 대한 관련성이 경영자 능력에 따라서 차이를 유발할 거다라고 본 게 이게 세 번째 가설입니다. 보통 경영자 능력이 높을수록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또 미래에 대한 예측력이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경영자 능력은 미래기업 성과에 플러스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일반적인 분석 결과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판매 관리비 신호가 양의 상황에서, 그러니까 추가적인 판매 관리비에 대한 지출이 있는 상황에서 판매 관리비에 대한 재량적 요소가 미래기업 가치에 플러스적인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했을 때는 경영자 능력이 증가할수록 그러한 플러스 관계는 증폭되어질 것이고, 만약에 판매 관리비와 미래기업 성과 간의 관계가 마이너스 관계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경영자 능력이 증가할수록 그 마이너스 관계는 감소가 되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그 주요 변수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 여기서 이 논문의 핵심적인 게 결국 판매 관리비에 대한 재량적 요소를 우리가 측정하는 게 주요 요소일 겁니다. 그래서 판매 관리비에 대한 재량적 요소는 로이초들에 대한 로이초들의 모형을 수정 활용을 했고, 그 다음에 에라키에 대한 모형을 또 적용을 했습니다.
결국 각각 모형에 대해서 연도별 산업별에 대한 이 잔차값을 그러니까 판매 관리비의 재량적 요소로 고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모형에 보시면은 결국 이제 어떤 모형이든 이제 정상적인 기대 모형은 결국 판매 관리비는 매출액에 대비해서 나타난다고 하는 게 일반적인 기계적인 상황에서 대한 판매 관리비인 거고, 그 잔차가 결국 경영자의 어떤 정책적 의도가 내포되어진 어떤 판매 관리비의 재량적 요소가 되어질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본 연구 가설 1번은 다음 모형과 같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어지면 저 베타 5원 값이 판매 관리비의 재량적 요소입니다. 방금 얘기했었던 두 가지 요소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속 변수는 미래기업 성과인데 두 가지를 사용을 했습니다. 먼저 토빙큐를 사용을 했고, 두 번째 미래이익의 증분입니다. 토빙큐 같은 경우에는 단기 T 시점에 장부대 시장 가치로 이용을 했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미래 기업 성과의 사전적인 성과 측정치로 활용을 했고, 그 다음에 미래 이익의 증분은 차기 3년간에 보고되어진 단기 순이익의 평균 마이너스 단기의 순이익을 차감한 것이기 때문에 요거는 사후적인 미래 성과로 예측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본 연구의 가설과 같이 판매 관리비의 전환적 요소와 미래기업 성과 간에 만약에 플러스 관계가 나타난다고 하면은 여기 베타 1 값은 양의 값을 나타낼 것이고, 마이너스면 음의 값을 나타낼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모형은 이제 두 번째 연구 가설입니다. 기업의 그 판매 관리비의 전환적 요소와 기업 성과 간의 관계는 대리 비용에 따라서 차이를 유발할 거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판매 관리비와 미래기업 성과 간에 플러스 관계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 모형에서 감마2 값이 더 이제 그 대리 비용에 따라서 감소가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감마2 값이 음의 값을 가질 것이고, 그 다음에 이가 마이너스 관계가 있다라고 하면 역시나 감마2 값도 더 이제 감소가 될 것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값을 예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리비용에 대한 거는 뭐 여러 가지 대리비용에 대한 측정치가 있지만은 본 연구에서는 익렬 현금 흐름 측정치를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경영자 능력입니다. 경영자 능력도 여기서 델타2 값이 이제 핵심 주요 변수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판매 관리비와 미래 성과 간에 플러스 관계가 있다라고 하면은 경영자 능력이 증가할수록 델타9 증가할수록 더 관계가 증폭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델타2 값은 플러스로 유의한 관계 그 값을 가질 것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영자 능력은 그냥 그 이전에 다른 그 서인 연구를 통해서 산업조정 RET를 이용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연구 표본은 코스닥과 코스피 기업을 모두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15,495개 기업인데 이게 사실 이게 제가 이게 전체 표본이 15,495개 기업을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지금 표시를 못 해놨는데 요 중에서 한 40%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판매 관리 신호가 0인 기업 집단만 뽑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가 좀 기입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가설 검증으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분석을 할 때 크게 세 가지로 분석을 했습니다. 보통 이제 미래기업 성과에 대한 판관비에 대한 효과를 살펴볼 때, 안델슨이라든지 몇몇 연구자들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증가 상황하고 감소 상황에 대해 가지고 이들에 대한 효과가 다르다고 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도 그러한 연구들을 이용을 해서 각각 상황에 따라서 통계 분석을 돌려봤습니다. 그래서 해본 결과 일단 종속 변수로 그 미래기업 성과의 사전적인 측정치를 사용을 하니까 모든 상황에서 플러스 관계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판매 관리비의 재량적 요소가 증가할수록 사전적인 미래기업 성과 측정치가 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종속 변수로 사후적인 미래 성과 측정치로 증분이익을 이용을 했는데 이거는 일단 그 매출액이 감소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판매 관리비의 재량적 요소에 따라서 미래기업 가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매출액이 이제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액이 증가하는 상황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판매 관리비에 대한 재량적 요소라고 하는 게 경영자에 대한 유의를 담고 있기 때문에 매출액이 증가하는 상황 같은 경우에는 이게 경영자의 어떤 긍정적인 유인하고 마이너스적인 유인이 혼합되어져서 나타나지 않았던가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매출액이 감소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이거는 그 안데스라든지 여러 선행 연구와 동일한 결과인데, 결국에는 매출액이 감소하는 열악한 상황일 때 판관비를 증가시키면은 미래기업 가치가 증가한다는 말은 결국 경영자가 차기 미래의 어떤 미래의 증가하는 성과에 대한 미리 사전적인 신호 효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연구가설 두 번째입니다. 그 판매 관리비와 기업 성과 간의 관계는 대리 비용에 따라서 차이를 유발할 거다라고 본 건데, 지금 여기 한번 보시게 되어지면 일단 그 종속 변수로 사전적인 측정치인 토빙큐를 사용을 했을 때는 일단 판관비 증가에 따라서 미래기업 성과는 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리고 대리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서 그러한 증가 효과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우리 그 연구 가설에 대한 예상과 일치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설로 그리고 가설 두 번째에 대해 가지고 종속 변수로 중분 이익을 사용을 했을 때에는 이것도 우리 가설 1번과 마찬가지로 매출액이 감소하는 상황에 대해서만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매출액이 감소하는 상황에 대해서만 판매 관리비 증가에 따라서 사후적인 미래성과 지수치는 증가하고, 그러한 증가 정도는 대리 비용에 따라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설 세 번째 가설입니다. 세 번째 가설은 그 판매 관리비와 미래기업 성과 간의 관계가 경영자 능력에 따라서 어떠한 차이를 유발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일단 토빙큐에 대해서는 이거는 보통 토빙큐는 앞에서 다 잘 나왔는데, 요거는 이제 매출액 감소 부분에 대해서만 좀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매출액 감소 부분에 대해서만 일단은 그 판매 관리비가 증가하면 미래기업 성과는 증가하는데, 그러한 증가 정도가 경영자 능력이 증가할수록 더 증폭되어진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판매 관리비가 종속 변수를 사후적인 측정치로 사용했을 때도 아까 방금 했던 거와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보게 되어지면 일단 일단 종속 변수를 뭘로 둔냐에 따라 가지고 좀 차이가 좀 나타났었습니다. 먼저 종속 변수를 토빙큐로 뒀을 때는 경영자 능력에서는 부분적으로 비유의적인 거지만, 전반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판매 관리비의 재량적 요소는 기업 성과를 개선을 시키는 거고, 또 그러한 정도는 대리 비용이 증가할수록 감소하고 경영자 능력이 증가할수록 더 증폭되어지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에 반해서 종속 변수로 미래 증분 이익을 사용을 했을 때는 대부분 다 비유의적인 결과가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토빙큐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인 기대치를 나타내는 겁니다. 미래 성과에 대한 기대치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매출액이 증가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판매 관리비에 따른 사전적인 기대치는 증가하는데 사후적인 미래 성과는 그렇지 않다고 나타났습니다. 이거는 결국에는 그 시장이 기업의 그 시장의 비효율성을 간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간접적인 증거로 이제 판단이 되어집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우리 동의대학교 홍루겸 대원생이 발표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박사학위 논문을 발표하게 된 동의대 실전경영학과 박사과정 홍노겸입니다. 논문 제목은 특수강 자재의 구매 요인이 고객 만족도 및 행동 오더에 미치는 영향으로 정했습니다. 목차는 1. 서론,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3. 연구 설계, 4. 가설 검증 및 실증 분석, 5. 결론입니다. 1. 서론, 연구의 목적. 특수강의 정적 실험과 특정 기계 공작물을 만들고 이를 이용한 동적 실험을 실시하여 고속 변형 특성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개수를 적용한 해석을 통해 충격을 받은 금속 재료의 동적 고동을 예측하고자 보다 고품질의 기계 공작을 하는 소비자의 니즈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와 같은 특수강 원자재를 보급하는 기업은 실무는 물론이고 이론적으로 기업 경영 기법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 기업 경영의 전반에 걸쳐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입니다. 첫 번째로 이론적 배경입니다. 최근 기계 공작물들은 순간에 작용하는 하중인 고속 충격을 받는 환경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고속 충격 하중을 받는 기계 공작물의 재료는 변형률 속도에 따라 정적 하중과는 다른 특성을 가집니다. 충격 하중하에서의 변형 거동을 예측하고 분석하기 위해서는 고변형률 속도에 대한 재료의 특성 분석이 필요하고 앞으로 더욱더 특수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두 번째로 선행연구입니다. 선행연구는 최근 고려대학교에서 학위를 받은 정옥균 박사를 비롯하여 임관빈, 허강옥 박사의 논문을 선행연구로 많이 참조하겠습니다. 다음 연구 설계입니다. 첫 번째로 연구 모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독립 변수의 주제를 특수강 자재 구매 요인으로서 각 요소의 변수를 제품 품질, 인지도, 공급 가격, 안정성, 대응성으로 설계하였습니다. 매개 변수를 만족도로 정하고 각 요소의 변수를 몰입, 고객 만족으로 설계하였습니다. 종속 변수는 행동 의도로 그 변수는 재이용 의도와 구전 의도로 모형을 설계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연구 가설입니다. 앞서 본 연구 모형의 가설 설정은 독립 변수의 유통 판매업의 영향, 제품 품질, 인지도, 공급 가격, 안정성, 대응성이 매개 변수 만족도의 몰입과 고객 만족에 정 플러스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설정하였습니다. 다음 연구 가설로 매개 변수 만족도의 몰입과 고객 만족도가 종속 변수 행동 의도의 재이용 의도와 구전 의도에 정 플러스 영향을 미칠 것이다 로 설정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자료 설계입니다. 자료 수집 기간은 2022년 9월 19일부터 2022년 10월 18일까지이며 설문조사 대상자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특수강 자재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전자 설문조사 방법으로 360명의 응답이 수집되었고 모든 문항은 필수 문항으로 지정하여 수집된 모든 설문 자료가 끝까지 완료되었습니다. 이에 최종적으로 360부의 유효 설문지를 통계 분석 자료로 이용하였습니다. 가설 검증 및 실증 분석 결과입니다.
첫 번째로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성별, 연령, 결혼 유무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앞장에 이어 학력, 종교, 직책의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두 번째로 외생변수, 독립변수의 탐색적 요인 분석을 보면 요인 적재값이 0.5 이상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5개의 요인으로 잘 묶여져 있습니다. 세 번째로 내생변수, 매개변수와 종속변수의 탐색적 요인 분석을 보면 요인 적재값이 0.5 이상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4개의 요인으로 잘 묶여 있습니다. 네 번째로 확인적 요인 분석, 모형 적합도를 보면 GFI, AGFI, RMSEA는 양호를 나타내고 RMR, SRMR, CFI, NFI 모두가 적합한 것으로 모형 적합도는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섯 번째로 외생 변수에 대한 확인적 요인 분석으로 변수의 집중 타당성을 확인한 결과 각 경로에 따른 영향력이 있다 없다는 것은 P값이 0.05 이하이면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채택되고 0.05보다 크면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기각됩니다. 여기서 유의 수준의 P값은 아주 양호하게 0.000으로 나타나 영향력이 좋다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내생 변수에 대한 확인적 요인 분석으로 변수의 집중 타당성을 확인한 결과 각 경로에 따른 영향력이 있다 없다는 것은 앞장과 같이 P값 기준이 같으므로 여기서 유의 수준의 P값은 아주 양호하게 0.000으로 나타나 영향력이 좋다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가설 검증을 위한 모형 적합도를 보면 GFI, AGFI, RMSEA는 양호를 나타내고 이를 제외하고 RMR, SRMR, CFI, NFI 모두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서 모형 적합도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로 가설 검증입니다. 외생 변수에 대한 실증 분석 결과 가설 검증입니다. 독립 변수에서 매개 변수 간의 관계 분석을 보면 독립 변수의 H1-1, H1-3, H1-4, H1-7은 P값이 0.05 이상으로 기각되어 영향이 없고 H1-2, H1-5, H1-6, H1-8, H1-9, H1-10은 P값이 0.05 이하로서 채택되어 영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내생 변수에 대한 실증 분석 결과 가설 검증입니다. 매개 변수에서 종속 변수 간의 관계 분석을 보면 매개 변수의 H2 1에서 H2 4까지 모두 P값이 0.05 이하로 채택되어 영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여덟 번째로 가설 검증 결과를
연구 모형으로 보면 독립 변수의 특수강 자재 구매 요인과 만족도의 관계, 매개 변수인 만족도와 종속 변수의 행동 의도와의 관계를 볼 때 실선은 채택으로 영향이 있는 것이고 점선은 기각으로 영향이 없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첫째, 특수강 자재 구매 요인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분석한 결과 인지도, 대형성은 몰입에 영향을 미쳤고 제품 품질, 공급 가격, 안정성, 대형성은 고객 만족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제품 품질, 공급 가격, 안정성은 몰입에, 인지도는 고객 만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둘째, 만족도가 행동 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분석한 결과 몰입과 고객 만족은 재이용 의도와 구전 의도에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네 분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혹시 이 오늘 발표 중에서 혹시 프라에서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논문 아주 잘 발표해서 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것으로서 학회를 이제 논문 발표를 마치고 오늘 이 발표에 대해서 회장님의 평가가 있겠습니다. 논평이 있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오늘 발표를 한 사람이 씁니다만은 많이 참석자가 적어가지고 그리고 지금 온라인, 오프라인을 같이 하기 때문에 하고 그다음에 경희대학하고 지금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오프라인에 많이 참석하는 걸로 생각하고 그리고 발표한 사람들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물론 이게 들어오는 사람 적지만은 본인이 발표하는 사람은 성심성의가 오늘과 같이 이렇게 하면 발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경희대학은 또 계속 발표를 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줌으로 연락해가지고 또 같이 듣고 토론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발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챗 GPT 시대에서의 회계 역할에 대해서 2023년 한국전산회계학회 실천경영학회 중계 공동학술대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